안녕하십니까, 사진가 테드입니다. 이번엔 포토샵 익스텐션인 민트페이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런칭 폴더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Adobe ZXP 인스톨러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구글 이제 크롬이죠. 크롬 익스플로러에서는 ZXP 인스톨러 .com을 누르시고 화면에 나올 때 윈도우즈 또는 OS X 버전을 다운받으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톨러 파일, ZXP 파일을 드래그해서 놓으시게 되면은 잠시 후에 익스텐션이 설치가 완료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설치가 다 되면 포토샵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시면 일단 먼저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그러면 뷰티 리터칭부터 먼저 들어갈 거니까 먼저 인물 사진을 먼저 집어넣고요. 인물 사진이 열리게 되면 대부분은 이 확장 탭 자체가 닫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 있는 익스텐션스에서 민트페이퍼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익스텐션이 나온 걸 볼 수 있겠고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스킨 토닝입니다. 클릭하시면 고해상도 이미지가 좋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고해상도는 픽셀이 큰 이미지가 아니라 레졸루션 DPI가 큰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시간을 기다리시면은 서피스 블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레스 바가 그 위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용량 이미지, 즉 픽셀이 크고 DPI가 높은 사진일수록 처리 속도는 약간 늦긴 하지만 예전에 있던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좀 많이 빠른 편에 속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사이즈를 조정하신 다음 여기 있는 투명도 있죠. 투명도는 40에서 50. 다른 프로그램에서 50% 상당히 디테일을 깨트려 버리는데 큰 주안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브러싱만 하셔도 상당히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 합쳐 놓고서 그 다음 로우 프리퀀시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잡티를 제거를 하시는 걸 할 겁니다. 그럼 잡티 제거할 때는 여기서 힐링 더스트를 먼저 클릭하시면 힐링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책 레이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게 되죠. 흑백으로 바뀐 상태에서 LF 리듀서를 누르신 다음에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워지면 되는데 지금 싹 다 지워지고 있죠. 이런 데부터 먼저 클릭으로 간편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이렇게 먼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레이어는 지금 제가 새 레이어를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을. 요만큼에 있는 레이어가 보세요. 브러쉬를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요만큼이 좀 잘못되어 있죠. 근데 요만큼과 요만큼을 비교해 보고요. 또 요만큼을 비교해서 서로 이 안쪽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어디다가 바로 이곳에다가요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집어넣냐면 바로 스탬프 도구를 이용해서 자, 왼쪽에 있는 건 조금 더 키워놓고 여기서 먼저 드랍인을 하고요. 또 오른쪽도 드랍인을 하고 드랍인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하나씩만 지어놓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간편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킨 토닝을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 리니어 라이트로 바꿔 놓으시면은 아까 있던 것들은 언제 어디로 갔냐라는 식으로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지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다 합쳐 놓고서 솔라리스 체크를 보게 되면요, 지금 개조가 깨지는 거를 흑백으로는 간편화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옵션을 꺼버리게 되면 컬러로 인해서 여러분이 컬러 단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볼 수 있죠. 힐링 브러쉬를 또 다시 한번 누르고 밑에서 빼주시면 개조가 안 깨지는 범위에서 이렇게 지워낼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스탬프를 이용할 때는 스탬프를 바로 누르시고 가는 법도 있겠지만 귀찮으신 분은 여기는 스탬프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켜놓으면 잡티가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조가 손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라리스 체크 레이어는 간편하게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는 어댑티브 컨트라스트 마스크는 뭐냐면 보통의 커브를 쓰게 되면요, 이렇게 커브를 쓰게 되면 순간 확확 하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 어댑티브 컨트라스트 마스크라는 기능을
어플라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이 풍경 사진 또는 인물 사진을 쓸 때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조가 조금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깨진 개조는 바로 For Reducer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브러쉬를 지워 주시면 되겠죠. 그럼 조금만 문질러 주시면은 깨지는 개조 쪽을 조금 부드럽게 완화할 수 있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얼굴에 있는 주름을 지운다라는 데 큰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블러셔를 누르게 되면,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은 꼭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이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다른 쪽 색으로 공중에 붕 떠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려고 조금 계량을 제가 해놨고, 이렇게 만든 거서 한 40% 정도만 넣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색으로 넣고자 라고 하면 바로 휴인 세츄레이션에 있는 것을 바꾸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광도를 이용해서 또 바꿔도 여러분이 볼터치를 재밌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볼 브라이트너는 이제 이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진을 볼게요. 아이볼 브라이트너를 보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여 놓고요, 대신 투명도를 한 30% 정도만 잡고 올리게 되면은 먼저 채도가 너무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 이땐 또 검정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츄레이션을 빼고 라이튼을 빼주시게 되면, 그 다음 요 테두리 핏줄이 너무 올라왔죠.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빼주게 되면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시게 되면요, 어두운 게 밝아지면서 조금 더 생동감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걸 100% 쓰지 않고 50% 정도만 놓고 쓰는 게 가장 뉴트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티스 브라이트너를 보시게 되면 이빨을 보통 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빨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흰색 브러쉬로 그리게 되면 바로 애쉬톤 계열로 바로 보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도구로 쓸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닫아버리고서 이제 다른 사진을 열어볼게요. 이제는 뭐냐면 푸시 애쉬 펀치 토닝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포토샵 강의를 많이 했던 세기 PNC에서 보여드렸던 워플로우입니다. 물론 많이 바뀌어 있죠. 먼저 컬러 그레이딩을 꺼버리고 푸시를 누르게 되면은 대비와 채도가 상승해 있는 걸 볼 수 있고, 애쉬 토닝은 대비가 상승해 있지만 채도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쉬 계열이 싫으시면 빼버리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넣겠다 라고 하면 옐로씨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농도를 그룹에서 50% 정도, 블루씨는 한 30% 정도, 그린이는 한 20% 정도만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50%만 잡아주고 20% 잡아주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펀치 토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만 쓰게 되면 컬러가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 거 볼 수 있고요. 푸시와 애쉬를 넣은 상태에서 펀치를 넣어버리게 되면 또 안 할 때보단 재미있는 사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뽀샤시한 느낌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 역시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올튼 에펙을 넣게 되면 조금 뽀샤시한 느낌이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아주 간편하게 나오는 효과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풍경 사진을 예제로 놓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런시 토닝을 보게 되면 보통 채도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채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채널들 RYGCBM White Neutral Black 여기에서 제가 만든 색을 추가를 더 했습니다. 안 하면 이렇게 안부는 또 어두워지죠. 안부가 조금 밝아지면서 모든 색들이 살아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 이런 밋밋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되면 살아 올라오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펀치 톤의 느낌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블랙 덴시티는 아주 미세한 곳에 있는 블랙 포인트만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브러싱을 해놨을 때 볼게요. 너무 뿌옇죠. 너무 뿌여니까 이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블랙 덴시티를 키워 놓고서 그 다음 Create Luminosity Mask가 있지만 Subtract를 먼저 눌러 놓으시면 엘카스를 조금 더 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영역을 선택하시고 여기는 미드 하이라이트 영역이니까요, 미드 하이라이트 영역을 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칠해버리면 되죠. 칠해버리면 밝은 쪽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만 블랙톤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기능이 있고, 그 다음 블랙 덴시티는 또 어디서 쓰냐면은 이 사람 사진도 있지만은 사람 사진이 좀 더 낫긴 하죠. 또 제품도 물론 낫겠고요. 놓고 나서 블랙 덴시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미세하게 검정색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Windows and Tools 넣고, 네, 툴스 넣고 흰색으로 브러싱을 하게 되면요, 100%
이 부분이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서브트랙트를 빼놓고 어두운 부위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흰색으로 칠해버리게 되면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마스크를 조금 더 날카롭고 예민하게 잘 그리는 용도로 서브트랙트 루미노시티 마스크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루미노시티보다는 좀 적은 영역이지만 손으로 그리는 마스크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그룹에 대한 이름을 저는 이제 푸시라고 놓고 소프트라이트 100% 집어넣으면 소프트라이트, 즉 그룹 레이어 자체의 블렌딩 옵션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룹 레이어는 여러분이 재미있는 레이어 블렌드를 쓸 수 있다라는 점들이 있죠. 그 다음 여기는 크로스 프로세스는 뭐냐면, 클릭하시면 여기 히스토리 패널 안에서 레이어의 모든 값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스크린샷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해당 스크린샷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필름룩이나 아니면 크로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농도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에러가 뜨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상단부에 RGB/16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는 모드를 8비트로 바꿔 놓고요, 히스토리 탭을 열어놓기 전에 사진을 다시 불러올게요. 놓으면 RGB/16이 되어 있는 걸 모드 8비트로 바꿔놓으시고요, 히스토리 탭은 조금만 키워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P를 누르시게 되면은 히스토리 스탯에 쫙 해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놔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버튼들을 다 누르게 되면은, 또는 이제 스크롤바 타입으로 아니면 팝업 메뉴식으로 놔두게 되면 제일 불편한 건 고를 때가 더 눈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스탯별로 놔뒀고요, 히스토리 스탯별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그룹과 각종 조정 도구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나왔을 때 멈춰 놓으시면 여기에 필름 그레인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좀 더 강하게 하시려면 그레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이 밑에 있는 소프트라이트, 오버레이, 리니어라이트, 비비드라이트 중에서 리니어를 쓰시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되겠고요, 오버레이를 놓고 레이어를 복제한 다음에 더 강해졌죠? 해놓고 50%만 줄여놓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필름 그레인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요렇게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닫아놓고 일반 제품 샷으로 보게 되면, 물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요, 크로스 프로세스를 그대로 실행을 하고서 원하시는 색감을 부분별로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애시톤 계열을 더 재밌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CP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고 쭉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블랙 앤 화이트 하나 더. 네, 이렇게 나왔고요. 나오면 이 톤 느낌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놓고 50% 놔두게 되면 바로 뭐가 되죠? 바로 애시톤으로 토닝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밝게 하려면 원본 레이어를 복제해서 상단부에 올린 다음에 바로 소프트라이트 놔두시게 되면, 스크린 아닙니다, 조금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모두 합쳐버리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 바로 루미노시티 마스크를 클릭해서 나오시게 되면 엘카스, 로드 채널 에즈 셀렉션을 모든 영역을 불러옵니다. 하이라이트 6개, 미드톤 6개, 섀도우 6개, 미드 섀도우 2개, 미드 하이라이트 2개. 몇 개일까요? 18, 19, 20, 21, 22개의 영역이 불러와지는데요. 커브를 누르기 전에 있어서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영역은 하이라이트 같지만 섀도우 쪽에 있는 데이터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 섀도우 2번을 클릭하시고 커브를 누른 다음에 커브를 밝게 올리시면 이미지가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섀도우 2번 또는 3번을 잡으면 3번은 2번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입니다. 3번의 휴 앤 세츄레이션을 누른 다음에 섀도우를 빼거나 올리거나 하시면 여러분이 하이라이트의 색은 빼놓고 섀도우 쪽에 있는 색만 바로 바꿀 수 있는 간편한 루미노시티 마스크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풍경 사진을 한번 열어놓고 디테일 인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동이 되자마자 서피스 블러가 바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은 주로 저는 많이 살리고 싶었던 데가 섀도우보다는 하이라이트 있는 구름 개조들입니다. 그대로 100%를 쓰게 되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50% 정도를 놔두시거나 100% 그대로 놔두시고, 100% 놔두시면 하이라이트가 너무 세죠. 이때 루미노시티 마스크를 생성을 해놓고 하이라이트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미드톤 쪽이니까 미드톤 2번 또는 3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뭐 하면 될까요?
마스크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지워주시면, 자, 지금 어디만 적용됐죠? 구름 밑부분은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디테일 인핸서를 재밌게 쓸 수 있겠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Sharpen with BK Compensation, 즉 Sharpen with a Black Point Compensation인데, 샤픈을 넣으면 대부분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 어두워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블랙 포인트를 조금 더 밝게 감마값을 교정한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Create Subtract는 루미노시티의 반대 기능으로서 루미노시티에서 뽑아내는 것들을 차감해서 섀도우, 즉 미드 섀도우나 미드 하이라이트 영역만 딱 2개씩만 뽑아오는 기능으로서 여러분이 루미노시티가 너무 부담이 되면 Subtract 루미노시티 마스크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보다 빠르게 Selective Color, Gradient Map, Curve, Hue and Saturation,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 여러분 사진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느린 이유는 RGB16 해상도의 이미지는 상당히 커요. 지금 원본 사이즈의 이미지입니다. 원본 사이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원본이 아니라 웹용에선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죠. 지금 일단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 하이라이트까지 복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크레이트 서브트랙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 안부 쪽을 잡은 다음에 채도를 조금 더 상승을 시킬 수 있겠죠. 해놓으면 채도가 상승하면서도 DR은 깨지지 않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안부도 어두워지지 않고 하이라이트, 섀도우의 모든 채도와 DR을 살리는 깨끗한 샤프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조금 재미있게 응용을 할수록 더 재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인물을 촬영하게 되면 보통 녹색이라는 문제가 많이 터지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이곳에 그린 커렉션이 있습니다. 그린 커렉션을 누르시게 되면 간편하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우시게 되면 피부톤이 조금 더 붉은 톤을 가지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충 그려서 헤일로 에펙이 나왔습니다. 안 그렸을 때는 얼굴이 안 그래도 조금 녹색 기운이 살아있죠. 네, 요걸 간편하게 살리는 기능으로 해놨고요. 여기는 더블 익스포저는 뭐냐면 바로 이 상태에서 다른 사진 한번 또 불러올게요. 자, 놓고 그 다음에 요 시계 사진을 하나 복제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상태가 되면 사이즈를 조금만 바꿔놓고요. 그리고 더블 익스포저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중 노출 모드로 사진을 간편하게 합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합성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진을 놓고 보면 여기 있는 크레이트 패스 자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라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시거나 그러면 패스로 바로 되고요. 패스로 생성이 되어 있죠. 지워버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선택 툴 가지고 작업하시게 되면 보통 눕기 작업할 때 많이 쓰시죠. 매직 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으면 반절해 놓고 요걸 크레이트 패스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편하게 빼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는 자주 안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자 이렇게 놓고 요 사진에 나비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정도 반을 먼저 잡아 놓고 세이브 셀렉션로 놓은 다음에 레프트라고 쓰죠. 그리고 오른쪽의 영역을 좀 잡습니다. 그 다음 PS, Paste Special을 누르시게 되면 선택 영역이 어딘지를 물어보죠. 레프트라고 놓고 OK 누르시면 들어가죠. Ctrl T, 트랜스폼 누르고 좌우 반전을 시키시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잘라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앞에가 조금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 정도만 잡으시고 바로 Content Aware Scale, 카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조금은 내릴 수 있는데, 지금 합성을 하겠습니다. Flatten Image 해놓고 카스 버튼을 누르시고 살짝만 길게 하면은 큰 무리 없이 길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기능들을 일단 하나씩 쓰시다 보면 자기 손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익스텐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능과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기능들을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힐링 -60 또는 힐링 -120는 일반적인 사진 보정보다는 자동차 사진을 보정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새 주력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넣어놓은 기능입니다.
그 외에는 뭐 나머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기능들은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앞으로도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는 실제 런칭 버전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